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작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전기하에서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때 보조선을 비롯하여 보조도형을 많이 추가합니다. 그런데 보조도형이 작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도형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도가 되지 않는 도형을 보조도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도형을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이 됩니다. 물론 문제에 주어진 도형도 작도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보조도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을 어떻게 작도하는지 익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자와 컴퍼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평면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하는데, 작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 뿐입니다. 자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모양의 길쭉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은 반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듯한 쪽에는 어떠한 눈금도 없어야 합니다. 자는 작도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기하에서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제1공리로 받아들였는데, 공리로 존재하는 직선을 실제로 만드는 도구가 자입니다. 그림처럼 두 점에 자를 대고 선을 긋고 이렇게 그은 선을 직선으로 받아들입니다. 현대 기하학에서는 유한한 직선은 선분이라고 구분하지요. 기하학의 제2공리는 직선은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는 직선의 무한성이었는데, 자는 선분을 원하는 길이만큼 늘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선분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은 그림처럼 선분에 맞추어 자를 대고 쭉 그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는 제1공리와 제2공리를 구현하는 도구가 되므로 앞으로 증명 과정에서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긋거나 주어진 선분을 늘리는 보조선은 주저없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퍼스는 그림처럼 기준 다리와 벌림 다리와 두 다리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점은 두 다리를 원하는 만큼 벌릴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다리 끝에는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뾰족한 고정침이 붙어 있고, 벌림다리 끝에는 선을 그릴 수 있는 필기류를 결합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두 다리의 길이는 같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것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컴퍼스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기하학은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는데, 기하학의 제3공리는 원의 존재성 공리로 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컴퍼스는 이같이 공리로 존재하고 받아들인 원을 실제로 평면에 그리는 작도의 도구입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그림처럼 고정침을 원의 중심에 두고 벌림다리를 작도하려고 하는 원의 반지름만큼 벌린 다음에 필기류를 한 바퀴 회전시키면 원이 평면에 그려집니다. 컴퍼스의 두 번째 기능은 같은 것은 같다는 논리규칙 동일류를 직선에 적용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 직선 위에 표시된 선분을 같은 크기로 다른 직선 위에 옮기는 작업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다는 동일률이 적용되어 두 선분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왼편 그림에서 파란색 직선 위에 표시된 붉은색의 두 점을 이은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오른편 녹색 직선 위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옮기려는 선분에서 붉은색 두 점에 맞추어 컴퍼스를 벌린 다음에 벌림 정도를 그대로 유지한 같은 컴퍼스를 녹색 직선 위에 대고 고정침과 필기류에 해당하는 점을 잡으면 두 점 사이가 옮긴 선분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길이의 선분이 하나 정해진 것이죠. 잘 이해되었습니까? 앞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저없이 원을 그리고 선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4공리 직각의 동일성과 관련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각은 그림처럼 두 반직선이 만드는 벌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도형입니다. 또 뒤에서 증명하겠지만 삼각형에서 각의 벌어진 정도와 대변의 길이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사인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각의 크기가 같으면 대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가 다르면 대변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유클리드는 공연에서 직각을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을 만났을 때 이루는 이웃한 두 각이 서로 같으면 그 같은 각을 직각이라고 정의하고 각 직선은 서로에게 수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도형에서는 수직을 나타내는 기호로 기역자를 사용합니다. 제4공리는 직각의 동일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각이 모두 같다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직각과 관련된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직각과 관련된 도형의 작도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하는 것과 주어진 선분 위의 한 점에서 수직하는 선을 작도하는 것과 주어진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직선에 수직한 선을 작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작도에서 길이가 같은 것을 표시하는 도구는 컴퍼스인데 컴퍼스를 사용할 때는 중심점, 기준점이죠. 중심점과 원호의 색을 같은 색으로 표현하여 대응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주어진 선분을 같은 크기로 나누어야 하므로 컴퍼스를 사용하고 같은 각을 만들어야 하므로 호의 길이를 같게 만드는 작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선분의 길이의 반보다 크게 적당히 크게 벌린 컴퍼스의 고정침을 선분의 한 끝, 즉 선분의 경계이죠. 끝에 두고 선분의 위아래에 원호를 그립니다. 같은 벌림을 유지하면서 다른 경계에서도 원호를 그립니다. 그러면 두 원호가 만나는 점이 위아래에 하나씩 두 개 생기는데 두 점을 잇는 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물론 선을 긋는 것은 자를 사용하죠. 이때 이웃하는 각이 직각이 되는 것과 잘린 두 부분의 길이가 같은 것은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증명은 생략하고 작도가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선분 위의 한 점에서 수직인 선을 긋는 것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방법을 응용합니다. 수직선을 세우는 점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게 하면 수직선을 세운 것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작도하면 수직 이등분선이 지나게 됩니다. 주어진 선분 위에 기준점이 이등분하는 점이 되게 컴퍼스를 사용하여 기준점에서 선분 양방향으로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주어진 선분과 원호가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각각의 교점을 컴퍼스의 고정점으로 하고 기준점까지의 거리보다 크게 벌려서 선분의 한 방향에 차례로 원호를 그립니다. 그러면 두 원호가 만나는 점을 찾아서 기준점과 이으면 기준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선분 밖의 한 점에서 선분의 수직인 선을 긋는 것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선분의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준점이 이등분선을 지나도록 기준점을 컴퍼스의 고정점으로 하여서 선분을 지나는 원호를 그립니다. 그러면 원호와 선분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교점을 고정점으로 하여서 기준점과 반대편에 교점이 생기도록 원호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교점을 찾아서 기준점과 이으면 기준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제5공리인 평행선 공리에 맞춰서 평행선을 작도하겠습니다. 이 작도에는 평행선을 지나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또 임의의 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을 옮기는 작도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선분 밖에 한 점이 기준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동의각을 만들기 위해서 선분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기준점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이때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죠. 주어진 선분과 직선이 만드는 각의 기울기를 정하기 위해서 각의 꼭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두 선과 만나도록 원호를 그립니다. 또 벌린 정도가 같은 컴퍼스를 사용하여 컴퍼스의 벌린 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원호를 그립니다. 각각의 원호가 빨간색 지선과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각의 벌어진 정도를 재기 위해서 녹색 점을 컴퍼스의 고정점으로 하여 원호가 주어진 선분과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잡습니다. 벌린 정도를 고정한 같은 컴퍼스를 이용하여 파란색 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붉은색 원호까지의 거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벌어진 정도가 같은 것이죠. 벌어진 정도가 같은 점을 잡은 것이 됩니다. 임의의 각을 같은 크기로 임의의 각을 같은 크기로 다른 곳으로 옮겨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란색 교점과 흰색 기준점을 연결하면 각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동의각이 되어서 두 직선은 평행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증명 과정에서 평행선은 주저없이 보조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임의의 각을 이등분하는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작도에도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원리가 응용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예각을 나타내지만 둔각인 경우도 적용됩니다. 이등분한 각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각의 벌어진 정도를 정해야 하므로 각의 꼭지점을 컴퍼스의 고정점으로 하여 원호를 그립니다. 원호가 각의 반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각각 찾습니다. 각각의 점을 컴퍼스의 고정점으로 하고 컴퍼스의 벌어진 정도를 바꾸지 않고 같은 컴퍼스를 사용하여 교점이 생기게 원호를 그립니다. 두 원호가 만나는 교점을 찾습니다. 이 교점과 각의 꼭지점을 이으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직각을 3등분하는 선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내각이 60도인 것을 이용합니다. 어떤 선분이 주어지면 그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내각이 60도이므로 나머지 각은 30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직각의 두 변을 기준으로 정삼각형 두 개를 작도하면 90도를 3등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60도를 다시 2등분해도 3등분이 되겠습니다.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므로 컴퍼스를 이용하여 같은 길이를 정하면 됩니다. 주어진 직각 도형에서 먼저 정삼각형의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 각의 꼭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각의 변이 만나는 원호를 그립니다. 원호와 각의 변이 만나는 교점을 찾습니다. 각의 꼭지점에서 교점까지의 길이로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녹색 교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원호를 그립니다. 그러면 빨간색 호와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각의 꼭지점과 녹색 점, 노란색 점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되므로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으면 60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파란 점을 기준으로 정삼각형을 그리기 위해 같은 반지름으로 파란색 원호를 그리면 빨간색 호와 주황색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빨간색 각의 꼭지점과 파란색 점, 주황색 점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되므로 빨간 점과 주황색 점을 이으면 60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노란색 선이 직각을 30도씩 3등분한 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각을 제외한 임의의 각은 3등분 할 수가 없지만 직각의 3등분과 임의의 각의 2등분과 각을 옮기는 작도를 통해서 다양한 각을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작도 가능한 각은 직각을 3등분한 90도, 60도, 30도와 각각의 각을 2등분한 45도, 15도, 한 번 더 2등분한 22.5도, 7.5도 등으로 이어집니다. 각은 옮겨올 수가 있으므로 실제로 작도 가능한 각은 두 각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형의 증명 과정에서
작도 가능한 각은 보조 도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내분점의 작도는 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합니다.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닮음을 이용하여 내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m 대 n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선분의 한 경계에서 임의 방향으로 직선을 그립니다. B값을 정하기 위해 선분의 경계를 고정점으로 하여서 기준 거리를 컴퍼스를 이용하여 위치를 잡습니다. 같은 거리를 n번 반복해서 연속해서 잡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n 플러스 n번만큼 잡습니다. n 플러스 n번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서 주어진 선분의 다른 경계와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닮은 비를 잡기 위해서 n번에 해당하는 점에서 푸른색의 선에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주어진 선과 만나는 교점이 m 대 n의 내분점이 됩니다. 닮은 비가 성립하므로 선분의 길이 비도 m 대 n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주어진 선분을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외분점의 작도는 내분점의 작도와 같은 원리로 삼각형의 닮음 성질을 이용합니다.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닮음을 이용하여 외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m 대 m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분점이므로 m이 n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선분의 한 경계에서 임의 방향으로 직선을 그립니다. B값을 정하기 위해 선분의 경계를 고정점으로 하여 기준 거리를 컴퍼스를 이용하여 위치를 잡습니다. 같은 거리를 n번만큼 연속해서 잡습니다. 이번에는 외분점이므로 m-n번에 해당하는 점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주어진 선분의 다른 경계를 연결합니다. 외분점을 찾기 위해 주어진 선분을 연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m에 해당하는 점에서 주황색 선에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주어진 선분의 연장선과 만나는 교점이 m 대 n의 외분점이 됩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성립하므로 선분의 길이 비도 m 대 n이 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작도하는 것이 잘 이해되었죠? 앞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보조 도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도형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 도형입니다. 다른 도형의 작도법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작도가 되지 않는 도형 3가지를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하학자들은 대부분의 도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아직까지 3가지는 작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3가지를 작도가 불가능한 3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각을 제외한 임의의 각을 3등분하는 문제, 원의 넓이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그리는 문제, 정육면체의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도가 불가능하므로 증명 과정에서 보조 도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직각이 아닌 임의의 각을 3등분하는 보조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합니다. 도형의 작도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하여야 하는데, 자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또는 직선을 그리는 데 사용하거나 주어진 선분이나 직선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도구인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같은 거리를 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작도 도구를 사용하여 작도 가능한 보조 도형으로는 주어진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을 작도할 수 있었고, 수직 2등분선을 응용하여서 선분 위의 점에서 수직선을 작도하였으며, 선분 밖의 점에서 선분의 수직선을 작도하였습니다. 또 주어진 선분 밖의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선분과 평행인 직선을 작도하였고, 임의의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작도하였고, 직각을 3등분하는 선을 작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작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첫 번째 증명으로 막국지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